대부분의 가정에서는 장을 봐오자마자 뭐든 냉장고에 넣죠. 저도 처음 연구를 시작하기 전에는 그랬습니다. 냉장고가 제일 안전하다고 믿었으니까요. 그런데 25년간 식품 저장과 노화 반응을 연구해 오면서 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같은 음식인데도 보관 장소 하나로 영양이 확 줄어들기도 하고 조리할 때 원치 않는 물질이 늘어나기도 한다는 걸 알게 됐거든요. 특히 시니어 가정에서 자주 쓰는 식재료들 중에 냉장고와 안 맞는 것들이 꽤 많아요. 감자, 마늘, 토마토처럼 매일 쓰는 것들 말이죠. 이런 음식들은 냉장고에 넣으면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속에서는 맛이 변하고 심지어 조리 후에 우리 몸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성분이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오늘은 일반적으로는 냉장고에 넣지만 전문가들은 웬만하면 피하는 음식 7가지를 딱 정리해 드릴 겸 이 7가지만 제대로 알아도 여러분 집 식탁이 달라질 겁니다. 맛도 좋아지고 영양도 살리고 무엇보다 불필요한 음식물 쓰레기가 확 줄어들어요. 저는 김도윤이라고 하고요. 대학에서 식품학을 전공한 뒤로 지금까지 25년 넘게 식품 저장 환경과 노화 반응을 추적해 왔습니다. 요양시설이나 시니어센터에서 식당 관리 자문을 하면서 현장에서도 많은 분들을 만났고요. 그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시던 게 바로 보관법이었어요. 냉장고를 믿고 있는데 왜 자꾸 음식이 상하느냐, 왜 맛이 예전만 못하느냐 하는 질문들이었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현장에서 가장 많이 들은 질문들을 중심으로 냉장고에 넣으면 안 되는 음식과 그 이유, 그리고 대신 어떻게 보관해야 하는지까지 전부 말씀드릴 겸 여러분은 지금 어떤 방식으로 보관하고 계신가요? 혹시 바나나나 감자를 냉장고에 넣어두고 계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보관 습관을 꼭 한번 남겨주세요. 며칠 전 제 누나가 장을 보고 와서 저한테 자랑하듯 말하더라고요. 건강 생각해서 마늘이랑 감자랑 토마토를 잔뜩 사서 다 냉장고에 넣어놨다고요. 싱싱하게 보관하려고 일부러 비닐봉지에도 넣고 냉장고 채소 칸에도 가지런히 정리했대요. 그때 옆에 있던 68세 최영자님도 맞장구를 치셨어요. 자기도 평생 그렇게 해왔고 냉장고가 제일 안전하다고 믿어왔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냉장고 문을 열어보니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는데 속에서는 이미 맛과 영양이 꺾이기 시작한 것들이 꽤 있었어요. 특히 감자는 냉장 온도에서 전분이 당으로 바뀌는 반응이 빨라지거든요. 그 상태로 튀기거나 구우면 색깔도 진하게 나오고 드물게는 원치 않는 물질이 늘어날 가능성도 있어요. 마늘도 마찬가지예요. 냉장고 안은 습하잖아요. 그 습기 때문에 마늘에 곰팡이가 생기거나 싹이 트기 쉽고 향도 약해지고 효능 성분도 제대로 유지되기 어렵습니다. 누나는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냉장고가 음식을 지켜준다고 믿었는데 오히려 망치고 있었다니 믿기지 않는다고요. 최영자님도 그동안 왜 마늘향이 예전만 못했는지 이제야 이해가 된다고 하셨어요. 사실 이런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냉장고만 믿고 뭐든 넣어뒀다가 나중에 보니 맛도 영양도 다 빠져버린 채 버리게 되는 경우가 흔하거든요.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 전체 흐름을 알 수 있습니다. 작은 습관 하나만 바꿔도 음식이 훨씬 맛있어지고 몸도 편해지는 경우가 많아요. 냉장 보관이 답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실온이나 서늘한 곳으로 옮기는 것만으로도 식재료 수명이 길어지고 조리했을 때 맛과 향이 살아나거든요.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하고 실생활에서 바로 쓸 수 있는 정보를 전달하는 게 목표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식재료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예요.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됩니다.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어요. 뒤에 나올 보관 방법을 모르시면 지금까지의 노력이 의미 없어질 수 있거든요. 그럼 지금부터 냉장고에 넣지 말아야 할 이유를 하나씩 짚어볼게요. 여러분의 식습관을 바꾸는 작은 실천만으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변화니까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바나나부터 시작해볼게요. 바나나는 열대과일이라 추위에 굉장히 약합니다. 냉장고 온도는 보통 섭씨 3도에서 5도 정도 되잖아요. 바나나한테는 너무 차가운 환경이에요. 저온에 노출되면 바나나의 세포막이 손상되면서 갈변 반응이 빨라지고 속도 물러지기 시작합니다. 연구 결과를 보면 냉장 보관한 바나나는 실온 보관한 것보다 비타민 성분 저하가 더 빠르다는 보고도 있어요. 72세 김정수님 사례를 들어볼게요. 김정수님은 바나나를 사오면 습관처럼 냉장고에 넣으셨대요. 신선하게 보관하려고요. 근데 이틀만 지나도 껍질이 금세금게 변하고 속은 물러져서 먹기 싫어지더래요. 결국 버리는 일이 잦아서 바나나 사는 걸 아예 포기하셨다고 해요.
그런데 제가 실온 보관법을 알려드렸더니 일주일도 거뜬하게 보관하시더라고요. 실천 방법은 간단합니다. 바나나는 실온에서 통풍이 되는 곳에 두시면 돼요. 송이 줄기 쪽만 랩이나 호일로 감싸주면 숙성 속도를 늦출 수 있고요. 주의할 점은 완전히 익은 바나나는 짧게 냉장해도 괜찮지만 장기 보관하려면 껍질 벗겨서 냉동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냉동 바나나는 스무디 만들 때 정말 좋거든요. 혹시 여러분도 바나나 껍질이 검게 변하면 그냥 괜찮다고 넘기셨나요? 그건 바나나가 냉장고에서 스트레스 받고 있다는 신호예요. 감자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감자는 우리 식탁에서 정말 자주 쓰이는 식재료죠. 그런데 냉장고에 넣으면 전분이 당으로 바뀌는 반응이 빨라질 수 있어요. 이게 왜 문제냐면 당이 늘어난 감자를 고온에서 튀기거나 구우면 아크릴아마이드라는 물질이 증가할 수 있거든요. 유럽식품안전청을 비롯한 세계 여러 기관에서 감자 조리 시 이물질 관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70세 이성호님은 냉장 보관한 감자로 튀김을 자주 해 드셨는데요. 색이 유난히 진하게 나오고 맛도 달큰해서 이상하다고 느끼셨대요. 나중에 알고 보니 냉장고에서 당이 늘어난 감자였던 거죠. 그 뒤로는 감자를 서늘한 곳에 보관하시고 조리할 때도 온도를 적절히 조절하니까 색도 맛도 훨씬 좋아졌다고 하세요. 감자는 섭씨 12도에서 15도 정도의 서늘하고 어두운 곳에 두는 게 제일 좋습니다. 종이상자나 신문지로 빛을 차단해 주시고요. 감자가 빛을 받으면 껍질이 초록빛으로 변하면서 솔라닌이라는 독성 물질이 생길 수 있어요. 싹이 난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부분은 넉넉히 도려내시고 상태가 심하면 아예 버리는 게 안전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감자를 냉장고에 넣는 습관 오래전부터 당연하게 해오셨나요? 오늘부터는 서늘한 구석으로 옮겨보세요. 마늘도 빼놓을 수 없죠. 마늘은 건강식으로 워낙 유명하잖아요. 근데 보관을 잘못하면 그 효능을 제대로 못 살립니다. 냉장고는 온도가 낮고 습도가 높아요. 마늘한테는 별로 좋지 않은 환경이에요. 습한 곳에 오래 두면 곰팡이가 생기기 쉽고 싹도 트고 향도 약해집니다. 연구 결과를 보면 마늘의 대표 성분인 알리신 같은 것들이 온도와 보관 조건에 굉장히 민감하다고 해요. 습한 저장 환경에서는 곰팡이 독소 위험도 커질 수 있어서 관리가 중요합니다. 69세 박미경님은 마늘을 냉장고에 넣어뒀다가 겉이 끈적해지고 향이 예전만 못해서 요리할 때 맛이 안 난다고 하셨어요. 특히 마늘종을 볶거나 마늘종 무침을 할 때 향이 약해서 실망하셨다고요. 그래서 보관법을 바꾸니까 확실히 차이가 나더래요. 마늘은 망사 주머니나 바구니에 넣어서 서늘하고 건조한 곳에 두시면 됩니다. 통풍이 제일 중요해요. 주의할 점은 다진 마늘을 기름과 함께 밀폐 용기에 담아 오래 두는 건 위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혐기성 환경에서 보툴리누스균 같은 게 자랄 가능성이 있거든요. 다진 마늘은 소분해서 냉동하는 게 훨씬 안전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마늘을 건강식처럼 드시는데 보관은 냉장으로 하고 계셨나요? 오늘부터는 통풍되는 곳으로 옮겨보세요. 양파 얘기를 해볼게요. 통양파는 냉장보다 건조하고 통풍되는 곳이 훨씬 유리합니다. 근데 자른 양파는 냉장이 맞아요. 이 구분을 정확히 아는 게 중요해요. 통양파를 냉장고에 넣으면 습기 때문에 조직이 물러지고 냄새도 강해집니다. 연구 결과를 보면 저장 온도와 습도에 따라 양파의 당 조성이 변하고 통풍이 부족하면 부패가 빨라진다는 게 반복적으로 확인됐어요. 74세 최광식님은 통양파를 비닐봉지에 넣어 냉장고에 보관하셨는데요. 며칠 만에 물러지고 냄새가 너무 심해서 결국 버리셨대요. 양파가 숨을 못 쉬어서 그런 거죠. 통양파는 그늘지고 바람이 드는 곳에 두시고 자른 양파만 밀폐 용기에 담아 냉장하시면 됩니다. 주의할 점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감자와 양파를 붙여서 보관하면 서로의 숙성을 자극해서 더 빨리 상할 수 있어요. 최소한 떨어뜨려 두시고 가능하면 다른 상자에 나눠 담으세요. 혹시 여러분은 양파를 통으로 보관하시나요? 아니면 잘라서 자주 보관하시나요? 용도에 맞게 보관 방법을 달리하는 게 핵심입니다. 빵도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세요. 빵은 냉장고에 넣으면 더 오래 간다고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정반대예요. 냉장고가 빵을 더 빨리 굳게 만듭니다. 연구 결과를 보면 냉장 온도에서 전분의 노화가 빨라져서 식감이 급격히 떨어진다는 식품과학 보고가 잘 알려져 있어요. 67세 정은희님은 빵을 냉장고에 넣어두면 며칠 만에 퍽퍽해져서 결국 버리게 된다고 하셨어요. 특히 식빵이나 바게트 같은 건 냉장 보관하면 하루 이틀 만에 딱딱해지거든요. 실온에서 보관하거나 오래 둘 거면 미리 썰어서 냉동하는 게 답입니다. 냉동빵은 해동을 길게 하지 말고 바로 데우거나 구워 드시면 식감이 좋아요. 토스트에 바로 넣거나 전자레인지에 짧게 돌리시면 됩니다.
혹시 여러분도 빵이 빨리 굳어서 냉장 보관이 답이라고 믿고 계셨나요? 오늘부터는 냉동을 활용해 보세요. 꿀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죠. 꿀은 원래 잘 상하지 않는 식품이에요. 당도가 높고 수분이 적어서 세균이 자라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냉장이 사실 불필요한 경우가 많아요. 오히려 냉장고에 넣으면 결정화되면서 하얗게 굳고 용기 안쪽에 결로가 생겨서 수분이 유입될 수 있어요. 연구 결과를 보면 꿀의 수분 함량과 효소 반응이 품질에 중요하고 보관 중 수분 유입이 발효 위험을 키운다고 해요. 71세 오경자님은 냉장고에서 꺼낸 꿀이 하얗게 굳고 질감이 거칠어져서 상한 줄 알고 버릴 뻔했다고 하세요. 근데 그건 상한 게 아니라 결정화된 거예요. 꿀은 밀폐해서 실온에 그늘진 곳에 두시면 되고요. 굳었으면 따뜻한 물에 병째로 중탕하시면 다시 부드러워집니다. 주의할 점은 높은 열로 급하게 녹이면 향이나 효소 성분이 손상될 수 있어요. 전자레인지 사용은 피하시고 중탕으로 천천히 녹이세요. 혹시 여러분도 꿀이 굳으면 상했다고 생각하신 적 있으신가요? 그건 자연스러운 현상이니 걱정하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토마토 얘기를 해볼게요. 토마토는 익은 정도에 따라 보관법이 달라져요. 덜 익은 토마토를 냉장고에 넣으면 향과 맛이 약해지고 조직이 물러질 수 있어요. 연구 결과를 보면 저온 저장이 토마토의 향미 물질 생성 반응을 억제한다고 해요. 한번 억제되면 회복도 제한적이고요. 66세 한재문님은 냉장 보관한 토마토가 물만 많고 맛이 밍밍해서 토마토가 원래 그런 줄 알았다고 하세요. 근데 실온 숙성한 토마토를 드셔보고는 완전히 다르다고 놀라셨어요. 향도 진하고 단맛도 훨씬 좋았대요. 덜 익은 토마토는 실온에서 숙성시키시고 완전히 익은 토마토만 짧게 냉장하세요. 주의할 점은 비닐에 꽉 묶어두면 부패가 빨라질 수 있으니 숨 쉴 수 있게 두는 게 좋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토마토를 사오자마자 바로 냉장고에 넣고 계셨나요? 익은 정도를 먼저 확인해 보세요. 이제 여기까지 들으셨으면 궁금해지실 거예요. 그렇다면 냉장고를 아예 쓰지 말라는 말이냐, 아니면 어떻게 구분해야 하느냐 하는 거죠. 냉장고가 나쁜 게 아니에요. 다만 음식마다 좋아하는 환경이 다르다는 걸 알아야 해요. 그래서 다음 장에서는 시니어 가정에서 바로 적용 가능한 보관 실천법을 완전 정리해 드릴 겸 구매량부터 줄이는 게 첫 번째입니다. 보관 기술보다 구매 습관이 낭비와 변질을 가장 크게 좌우하거든요. 아무리 좋은 보관법을 알아도 한 번에 너무 많이 사면 결국 남아서 상해요. 냉장이든 실온이든 오래 두면 품질이 떨어지는 건 마찬가지예요. 싸다고 해서 대용량으로 사는 습관 많은 분들이 갖고 계시죠? 근데 실제로 다 먹기 전에 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일주일 안에 먹을 양만 정하시고 장바구니에 담았다가도 한 번 더 빼보세요. 정말 필요한 양만 사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냉장고에도 먹다 남아서 잊힌 식재료가 지금 있지 않나요? 그게 바로 과다 구매의 증거예요. 저는 현장에서 시니어분들한테 이렇게 말씀드려요. 장 보러 갈 때 메모장에 필요한 것만 적어가라고요. 그리고 마트에서 눈에 띄는 걸 충동적으로 담지 말라고요. 계획된 구매가 낭비를 확 줄입니다. 실제로 이 방법 실천하신 분들은 한 달 식비가 20% 이상 줄었다고 하세요. 저는 집에서 베란다 구석에 작은 선반을 하나 만들어 뒀어요. 거기에 감자, 양파, 마늘, 고구마 같은 걸 두는데요. 여름에도 생각보다 잘 버텨요. 물론 한여름 폭염일 때는 조금 주의해야 하지만 대부분의 계절엔 냉장고보다 훨씬 좋은 환경이에요. 빛과 습도를 따로 관리하는 것도 필수입니다. 감자처럼 빛에 민감한 식재료가 있고 마늘처럼 습기에 민감한 식재료가 있어요. 이 둘은 관리 포인트가 완전히 달라요. 비닐봉지나 밀폐용기가 만능은 아니에요. 오히려 습기를 가두는 경우가 많거든요. 감자는 빛을 차단하는 게 핵심이에요. 신문지로 감싸거나 종이상자에 넣어두면 됩니다. 반면 마늘과 양파는 통풍이 제일 중요해요. 망사 주머니나 구멍 뚫린 바구니에 담아서 바람이 통하게 해주세요. 혹시 여러분도 보관 용기를 비닐에만 의존하고 계신가요? 식재료 특성에 맞게 용기를 바꿔보세요. 제가 만난 한 분은 감자를 햇빛 드는 찬장에 뒀다가 전부 초록빛으로 변해서 버린 적이 있대요. 빛 차단의 중요성을 몰랐던 거죠. 그 뒤로는 신문지로 감싸고 어두운 곳에 두니까 한 달도 거뜬하게 보관하시더라고요. 냉장은 예외를 정해서 쓰는 게 좋습니다. 냉장고가 나쁜 게 아니에요. 냉장에 약한 식재료가 있다는 게 핵심이에요. 덜 익은 토마토, 통마늘, 통양파, 감자를 무조건 냉장에 넣는 습관이 가장 흔한 실수예요. 완숙 토마토는 단기 냉장해도 괜찮아요. 자른 양파도 냉장이 맞고요. 이렇게 규칙을 정해두시면 헷갈리지 않아요. 완전히 익은 과일이나 자른 채소는 냉장, 덜 익은 과일이나 통채소는 실온.
이 원칙만 기억하셔도 절반은 성공이에요. 혹시 여러분 집에도 냉장 보관 규칙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지금까지 그냥 감으로 하셨나요? 오늘부터는 명확한 기준을 세워보세요. 그게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는 첫걸음이에요. 냉동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빵이나 바나나는 냉장보다 냉동이 훨씬 합리적일 때가 많아요. 냉장은 오히려 품질을 떨어뜨리지만 냉동은 장기 보관이 가능하거든요. 주의할 점은 한 덩어리로 얼리면 나중에 꺼내 쓰기가 불편해요. 결국 다시 방치되는 거죠. 소분해서 얼리시고 필요한 만큼만 바로 꺼내서 데우세요. 빵은 한 장씩 랩에 싸서 냉동하고 바나나는 껍질 벗겨서 한 개씩 냉동하면 돼요. 냉동실을 잘 활용하면 음식 낭비가 정말 줄어들어요. 여러분도 한번 체감해 보셨나요? 냉동을 잘 쓰면 장 보는 횟수도 줄고 식재료도 오래가고 일석이조예요. 제가 아는 한 분은 빵을 항상 한 봉지씩 사서 반은 냉동해 두신대요. 먹을 때마다 한두 장씩 꺼내서 토스터에 구우면 갓 구운 것처럼 맛있다고 하세요. 이런 작은 습관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들어요. 냄새와 교차 영향을 피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일부 식재료는 서로의 숙성을 자극할 수 있어요. 배치가 정말 중요해요. 감자와 양파를 가까이 두면 서로 영향을 줘서 빨리 상할 수 있어요. 최소한 떨어뜨려서 두시고 가능하면 다른 상자나 다른 칸에 나눠 담으세요. 냉장고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냄새 강한 음식과 냄새 잘 흡수하는 음식을 붙여두면 서로 영향을 받아요. 혹시 여러분 집 보관함에서 감자와 양파가 지금 붙어 있지는 않나요? 당장 확인해 보시고 떨어뜨려 두세요. 이것만 해도 보관 기간이 확 늘어납니다. 마지막으로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보관 장소를 정했다고 끝이 아니에요. 일주일에 한 번은 실온 보관 구역을 확인하고 상태가 안 좋은 건 빨리 처리하세요. 냉장고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만난 많은 시니어분들이 보관함을 만들어 놓고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았어요. 한 달 뒤에 보니 전부 상해서 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기 점검이 정말 중요해요. 달력에 표시해 두시거나 매주 특정 요일에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이제 정리가 됐죠? 마지막 장에서는 오늘 내용을 한 번에 묶어서 당장 오늘부터 딱 하나만 실천해도 달라지는 행동으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이거였습니다. 냉장고는 신선함의 정답이 아니라 음식에 따라서는 영양과 맛을 꺾는 환경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믿는 상식은 뭐든 냉장고에 넣어야 안전하다였죠. 특히 시니어 세대는 냉장고가 보급되던 시절부터 그렇게 배워왔어요. 냉장이 곧 위생이고 신선함이라고요. 하지만 올바른 관리는 음식이 좋아하는 온도와 습도를 맞춰주는 겁니다. 감자는 냉장보다 섭씨 12도에서 15도 정도의 서늘하고 어두운 곳이 맞아요. 마늘과 통양파는 습기보다 통풍이 먼저고요. 빵은 냉장이 아니라 냉동이 답일 때가 많습니다. 바나나는 실온에서 숙성시키고 꿀은 원래 잘 상하지 않으니 굳는다고 겁낼 필요가 없어요. 토마토는 덜 익었을수록 실온 숙성이 훨씬 중요합니다. 반대로 잘못 관리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맛이 먼저 무너져요. 토마토는 밍밍해지고 빵은 퍽퍽해지고 마늘은 향이 약해집니다. 그 다음은 영양이 줄어요. 바나나의 비타민이 빠르게 저하되고 토마토의 향미 물질 생성이 억제되는 거죠. 어떤 경우에는 조리 과정에서 원치 않는 물질이 늘어날 가능성까지 생겨요. 냉장 감자를 고온에서 튀기거나 구울 때처럼요. 결국 건강에도 영향을 줄 수 있고 음식물 쓰레기도 늘어나고 식비도 낭비되는 거예요. 제가 현장에서 만난 분들 중에 냉장고 정리만 잘해도 한 달 식비가 20% 이상 줄었다는 분들이 많았어요. 보관법 하나 바꿨을 뿐인데요. 제대로 관리하면 어떨까요? 같은 돈으로 산 식재료를 끝까지 맛있게 먹을 수 있어요. 불필요한 낭비를 줄이고 무엇보다 몸이 편해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신선한 식재료로 만든 음식은 소화도 잘 되고 영양도 제대로 흡수되거든요. 시니어 건강에서 식재료 관리가 생각보다 훨씬 중요한 이유예요. 현장에서 가장 많이 느낀 건 보관 습관이 건강 습관의 시작이라는 점이었습니다. 어떻게 보관하느냐에 따라 같은 음식도 약이 되기도 하고 독이 되기도 해요. 조금 과장해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그래요. 냉장고를 맹신하지 마시고 각 식재료의 특성을 이해하시면 돼요. 바나나는 열대과일이니 추위에 약하고 감자는 전분 덩어리니 온도 관리가 중요하고 마늘은 향과 효능을 지키려면 통풍이 필수고 빵은 전분 노화를 막으려면 냉동이 낫고 꿀은 원래 안 상하는 식품이고 토마토는 익은 정도에 따라 보관법이 달라진다.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제안을 드릴게요. 냉장고 문을 열고 감자, 통마늘, 덜 익은 토마토가 있다면 오늘 바로 꺼내서 각자 맞는 자리로 옮겨주세요.
이 한 번의 정리만으로도 앞으로의 식탁이 달라집니다. 진짜예요. 감자는 종이상자나 신문지로 감싸서 서늘한 구석에 두시고, 마늘은 망사 주머니에 담아 통풍되는 곳에 걸어두시고, 토마토는 창가나 실온에서 익혀서 완숙한 것만 냉장하세요. 이 세 가지만 오늘 바로 실천해보세요. 일주일 뒤에 차이를 느끼실 겁니다. 여러분은 오늘 나온 7가지 중에서 어떤 음식이 가장 충격적이었나요? 감자였나요? 바나나였나요? 아니면 빵이었나요? 댓글로 여러분 집 냉장고에서 가장 많이 잘못 보관하던 음식이 뭔지 꼭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을 공유해주시면 다른 분들한테도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